대한항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막 멋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초대박을 치면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왕국자를 들고 와서는 자기도 여기 한 자리 꼭 끼워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항공이 무슨 동네 땅콩만한 회사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국기이자 또 최근에는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을 맛있게 냠냠 해버리며 이제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 중 대략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기 때문인데, 옛날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코가 큰 남자는 다른 무엇도 반드시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코가 크면 당연히 그 남자의 콧구멍도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버린 대한항공에는 그 콧구멍에 해당하는 막강한 자본력과 또 항공기술 관련 초고급 엘리트 인력들 또한 아주 빵빵하게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본과 기술력을 무기 개발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게다가 특히 최근 막 항공 무기 관련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한 지원 사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대한항공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겁나 말도 안 되게 멋있으면서도 실제 전투력도 끝내주는 무기 개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공개된 그 무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리하게 각이진 미끈한 유선형 상어 모양의 비행체로 흡사 초음속 미사일처럼도 보이는 물건인데, 그 정체는 바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밀떡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밀리터리나 무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텔스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인기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조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건 날개 달린 로봇 같은 겁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이 스텔스 기능을 거의 모든 영역의 무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대공 미사일과 자만추하면서 격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이제는 각 국가의 레이더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버려서 이 스텔스 기술이 없으면 아예 게임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에게 미리 발각되어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 전투기는 물론 전차부터 바다 위 함선까지, 심지어 병사들에게까지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스텔스 전차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레이더가 잡아 포착이 될 만한 모든 작은 디테일들을 모두 밀어버려 최대한 미끈한 디자인을 만드는, 또 겉에는 특수 페인트를 발라 아예 그 레이더 신호가 반사되지 못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쪽이랑 저쪽이랑 둘 다 스텔스 전차가 싸운다 치면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장님 둘이 밤에 싸우는 것과도 같은 거라 실제로는 어떤 형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모든 병사들에게 적용될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스텔스 기술은 사실 지난 2차 대전 때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기 천재들 독일군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 앞서 본 막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위장 무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입었던 바로 그 개구리복도 그 최초는 독일군이었습니다. 먼저 SS 친위대와 독일군 저격병들을 위주로 지급이 되었는데, 당시 위장 무늬의 효과가 너무도 엄청나서 2차 대전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 공수부대를 포함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복장도 이 위장 무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원시시대 병사용 스텔스 기술은 점차 저격병들에 의해 이런 길리 슈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게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해리포터 영화나 또는 공각기동대 만화를 봐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고스트라는 유닛의 클록 기능을 봐도 이런 게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을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뭐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최신 기술로 주변 사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사시켜 이렇게 깜짝같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이렇게 감추어주는 스텔스 기술과는 반대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영역 또한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밤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야간 투시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쓰이던 야간 투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바로 이게 최근 미군에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야간 투시경의 투시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아주 환한 대낮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스텔스 함선입니다.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국내외 밀덕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미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인 줌
왈트라는 녀석입니다. 정말 잘 빚어놓은 현대 미술작품 건축물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극강의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함선인데 심지어 포를 쏘는 포탄마저도 저렇게 죄다 각이죠. 꼼꼼하게 스텔스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더로 보면 대략 작은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런 스텔스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는 바로 전투기들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모델이자 이 지구상에는 그 경쟁 상대마저도 없는 최고의 디자인에 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KF-21 보라매와 거의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우리 FA-50이 전세계 최고 히트작인 미국의 F-1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개발되었던 것처럼 보라매 역시 이 랩터의 디자인과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대신 그 크기만 조금 줄여 만든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라매의 전투력과 잠재 개발 가능성 또한 그 랩터만큼이나 최상의 수준에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무기 거래도 오래 해왔고 또 함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한 역사도 길기 때문에 추잡하게 몰래 훔쳐와 다 베껴놓고는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는 그런 자존심 없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그 최초 개발 단계부터 함께했던 미국도 우리 보라매가 랩터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계하며 때리기 시작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준 것이 바로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 국방부와 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입해 활동하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모두 훔쳐간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을 거의 10여 년 만에 맨입에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 심한 싼티가 풍기는 이 무척 중국스럽고 조잡스러운 디자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을 훔쳐다가 참고해서 제작한 만큼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작은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스파이가 엔진 만드는 설계도는 도망치다 미국에다 놓고 왔는지 이 짝퉁 스텔스기에는 무려 중국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제트 엔진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일단 뭐라도 갖다 끼워 넣어야 하니까 어찌 제트기용 엔진을 만들어 억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제 엔진을 넣은 다음 일단 공중으로 띄우긴 했는데 그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날지도 못하다 보니 다급해진 시진핑이 급하게 푸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엔진 말고 요즘 나오는 수호기 57에 들어가는 그 최신식 AL41 F1 엔진을 좀 팔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똑똑한 푸틴 형은 이게 분명히 우리 엔진 팔아주면 그것도 양심 없이 금방 홀라당 카피할 것이 그냥 안 봐도 유튜브였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그 뻔한 속셈을 들켜버려 일이 수포로 돌아가 많이 우울해진 시진핑은 그러자 뻔뻔하게도 이미 받아놓은 러시아의 또 다른 엔진을 카피해 WS15라는 중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혼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비행기에 다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건 많이 곤란합니다.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번에는 또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결심하고는 훌륭한 제트 엔진을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부자 회사를 끌어다가 전력을 다해 시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중국은 다시 앞서 문제가 있던 그 중국산 엔진을 다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미국에서 훔쳐온 기술로 무려 11년 전에 중국산 스텔스기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도 그 11년이 지날 동안 아직까지도 단 한 대도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 FA-50도 그렇고 특히 KF-21 보라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그 스텔스 무인기 역시 결코 만만한 작품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 연구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 기술들이 공개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대한항공에서 최첨단 항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거의 10년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대한항공에서 가장 처음 선보인 무기가 바로 이거. 그 이름도 너무도 멋진 가오리 X1입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국방부의 홍보 자료에서 보라매랑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던 바로 그 무인기들입니다. 이 가오리 또한 당연히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들을 참고해 개발된 무기인데 이 가오리가 너무 미래적이고 멋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건 단지 컴퓨터 그래픽일 뿐 실제 비행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가오리는 현재 시험 비행까지 마친 엄연히 실존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완성품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시제기를 제작해 약 1시간 반 동안 50여 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최초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한 상태인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량형인 가오리 X2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무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도 내용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고려 중이다 라고 했다면 이미 5년 전부터 개발 중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이미 옛날에 개발 다 끝난 상태로 벌써 어디 지하 창고에 잔뜩 짱 박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오리가 진짜 무서운 무기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KF-21과 연계되어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몸 수준의 원격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라매를 조종하는 우리 공군 파일럿 아저씨가 자기 보라매를 몰면서 특수한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옆에 함께 비행하는 여러 대의 가오리 기체들을 함께 조종해서 몇 대는 정찰을 보내거나 또는 몇 대는 공격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동시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스타 할 때 유닛 선택한 다음 어택 누르고 목표물에 클릭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것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임요한 사령관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앉아 와이프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들 대신 전쟁을 치러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그렇게 지난 2014년 개발 성공한 가오리 X 시리즈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오리와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매우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그 분야 전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RQ-180이라는 기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항공 무기 모습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의 디자인은 고도로 계산된 항공공학적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탄생한 것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그렇듯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항공 무기들은 거의 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인 전략 정찰 임무이고 둘째는 무인 전략 폭격 임무입니다. 우선 무인기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히 공군 무기에 있어 어째서 이토록 중요해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각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파일럿들의 목숨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 정찰 임무를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찰기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더 오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 전투력과도 직결됩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마치 고래 대가리에다 멋진 금속 헬멧을 씌워 놓은 후 긴 날개를 달아주고 또 등에다가는 엔진을 달아준 다음 하늘에 띄워놓은 형상입니다. 이 날개 달린 에어리언 고래가 뭘 할 줄 아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적국 상공 위로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침투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2km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거의 없는 그리고 초저온 상태인 그 정도 높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무려 32시간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비하는데 이런 공군 무기들은 연료 먹는 블랙홀들이기 때문에 채공 가능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방파제가 독도를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기인 F-15K가 서울에서 떠서 독도에 도착한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KF-16 같은 기종들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즉 이들 전투기들은 다시 연료를 공급하기 전까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는 물론 전투기만큼 빠르거나 격하게 기동하지는 않다 해도 한 번에 무려 32시간 동안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정도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상도로 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정찰기들이 적국 하늘 위에서 무려 32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포착하며 실시간으로 본국에 있는 사령부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작전 중인 아군 전투기들에게도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군에게 있어 이건 그냥 현실판 맵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고도 비행 능력 그리고 32시간이라는 장시간 작전 수행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인기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차세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가오리 시리즈를 통해 이미 전익기, 즉 동체 전체가 날개로 되어 있는 기체의 개발 경험도 쌓았고, 또 올해 2월에는 앞서 본 글로벌 호크의 미니미 버전인 이런 중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선보인 상태이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스텔스 성능과 속도를 극대화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스텔스 무인기와 기존 가오리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그 미사일을 닮은 디자인에서도 확연히 보이듯 바로 비행 속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항공에서는 이 무인기를 장차 초음속 무기로까지 개량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1년의 과정으로 현재 극초음속 비행체, 즉 마 9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첫 장면에 나왔던 그런 미래 비행체에 사용되는 특수 도료를 지금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 1의 속도는 시속 1224km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마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기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비행기의 앞부분 전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최대 2000도 이상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 도료가 그 온도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비행기는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갈수록 곧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며 바로 그런 특수 도료까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모두 편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기로서의 이들 무인기들의 큰 장점인데, 중요한 건 일전에 국방부 홍보 영상에서 나왔듯이 딱 3대만 우리 KF-21을 따라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옛날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 컨트롤러 1명, 즉 사람 1명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만 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어렵지 않게 대여섯 대에서 10대 이상도 동시 편대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말하자면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이들 무인기들은 일종의 호위 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각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정찰이나 폭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몸빵으로 갖다 대서 대신 맞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인기들의 기술 발전과 우리 전투기와의 편대 비행 및 합동 전투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무기 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척 놀랍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성공적으로 완성된 우리 KF-21 보라매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국처럼 급급하게 대외 인민 홍보 및 미국 따라잡기용으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치밀한 계획 없이 쇼를 위해 어설프게 진행된 알맹이 없는 무기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성장하게 될 배치 1, 배치 2, 그리고 배치 3 계획까지 완벽하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KF-21 전용 여러 엄청난 미사일 개발 루머들까지 또 거기다 더해 앞서 본 가오리 X 시리즈를 비롯해 이 스텔스 무인기까지 편대로 함께 비행할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총체적 계획하에 탄생한 우리 한국인의 명민함을 꼭 빼어닮은 진짜 똑똑하고 무서운 무기라는 점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무기 개발 회사들과 국방부가 하는 일이 거의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과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육군 무기 시장을 다 씹어먹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듯이 근 미래에는 그런 명품 육군 무기 외에도 최첨단 항공 무기 분야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다 만약 최고 성능의 순수 국산 핵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 욕심쟁이 국방부도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발 좀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어서 빨리 가오리 X2와 이 신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멋지게 완료해서 앞으로 전세계 하늘의 K9 자주포가 될 우리 명품 보라매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